여러분, 저 오늘 진짜 불편한 얘기를 할 거예요. 주변에 이런 남자 꼭 한 명씩 있잖아요.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키가 크거나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이 그 남자한테 몰려요. 그 남자 주변엔 항상 여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여자한테 연락하면 바로 답장이 와요. 그 남자 얘기만 나오면 여자들 표정이 달라져요. 그 남자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거야? 비결이 뭐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는 거야. 별거 없어. 거짓말이에요. 별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자의 머릿속을 점령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여자가 자기를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는지 알거든요. 그 확신이 자신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있어요. 100년 전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였어요. 이 남자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다가 정말 무서운 걸 발견했어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건 의식이 아니다. 무의식이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본인도 모른다. 들으셨어요?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 남자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 남자한테 연락하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 남자가 보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시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무의식 속에 잠겨 있다. 95%예요. 여자가 당신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건 그 여자 의지가 아니에요. 무의식이 당신한테 점령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의식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아는 남자들이 바로 여자를 마음대로 꼬시는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예요. 왜 중년 여성이냐고요? 중년 여성의 무의식이 가장 취약해요. 가장 쉽게 점령당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억눌러 왔거든요. 감정을 억누르고 욕구를 억누르고 설렘을 억눌러 왔거든요. 그렇게 억눌린 무의식은 한 번 건드리면 폭발해요. 20대 여자는 달라요. 무의식이 자주 자극받았어요. 새로운 남자도 많이 만나봤고 설레는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무의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중년 여성은 달라요. 오랫동안 아무도 그 무의식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던 무의식이에요. 그 잠들어 있던 무의식을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 남자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루 종일 그 남자 생각이에요. 밥 먹다가도 그 남자 생각. 잠들기 전에도 그 남자 생각. 아무 이유 없이 그 남자한테 연락하고 싶어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점유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트릭이 있어요. 여자를 마음대로 꼬시는 남자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쓰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오늘 제가 그걸 하나씩 까발려 드릴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당신도 달라져요. 여자한테 다가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거절당할까봐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그 여자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거든요. 그 확신이 자신감이 되거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의 비밀. 아줌마 머릿속에 하루 종일 살게 되는 트릭. 여자를 마음대로 꼬시는 남자들이 알고 있는 그것.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무의식 점유가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중년 여성이 특히 더 취약한지. 이걸 모르고 트릭만 쓰면 효과가 절반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고 트릭을 쓰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알고 쓰는 거니까요. 프로이트가 처음 무의식을 발견했을 때 동료 의사들이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 행동의 이유를 모른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했죠. 근데 프로이트는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증명했어요. 인간은 자기 행동의 95%를 무의식이 결정한다는 거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미 무의식에서 결정된 걸 나중에 합리화하는 거라는 걸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자가 특정 남자한테 자꾸 연락하고 싶어요. 근데 본인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요. 아, 저번에 그 얘기 마저 해야 하는데. 아, 이 뉴스 기사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합리화해요.
근데 사실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무의식이 그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의식은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의 작동 방식이에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의식이 먼저 원하고 의식은 그것을 정당화할 뿐이다. 의식은 정당화할 뿐이에요. 진짜 결정은 무의식이에요. 그럼 무의식이 뭐냐고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빙산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빙산의 윗부분이 의식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요. 근데 빙산의 90%는 물 아래 잠겨 있잖아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욕구, 억눌린 감정, 오래된 기억, 본능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행동을 지배해요. 그럼 무의식을 점유한다는 게 뭐냐고요? 그 빙산의 물 아래 부분에 당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전에 이미 무의식 속에 당신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여자가 의식적으로 당신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생각나요. 의식적으로 연락하려고 결정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핸드폰을 들어요. 의식적으로 당신을 원한다고 느끼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해요. 이게 무의식 점유예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50대 초반이었어요. 어느 날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는 남자가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난대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그 남자 생각이 난대요.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드라마 보다가도 생각나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난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상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남자가 그 여성분의 무의식을 점유한 거예요.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중년 여성이 특히 더 취약하냐고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오랫동안 무의식이 억눌려 있었어요.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 강한 형태로 돌아올 뿐이다. 중년 여성들은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자기 감정을 뒤로 미뤄왔어요. 설레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어요. 누군가한테 빠지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어요. 그게 다 무의식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한 남자가 그 무의식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댐이 터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쌓아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20대가 느끼는 설렘이랑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걷잡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이유, 무의식이 자극받은 경험이 적어요. 20대 여자는 달라요. 새로운 남자를 자주 만나요. 설레는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무의식이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새로운 자극에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겨 있어요. 근데 중년 여성은 달라요. 오랫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직장이랑. 새로운 자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새로운 자극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어지간한 자극에도 강하게 반응해요. 제가 상담한 또 다른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을 느꼈대요. 그게 너무 강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20대 때는 설레는 게 일상이었는데 오랫동안 그 감정을 잊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다시 그 감정을 느끼니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오랫동안 자극받지 않은 무의식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해요. 세 번째 이유, 무의식과 의식의 괴리가 커요. 중년 여성은 이성적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어요.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왔어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괴리가 커요. 무슨 말이냐고요? 의식으로는 이 감정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이게 뭐야? 철없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무의식은 달라요. 무의식은 그냥 원해요. 논리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남자가 생각나고 그 남자가 보고 싶고 그 남자한테 연락하고 싶어요. 이 괴리가 오히려 더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의식이 강하게 억압할수록 무의식은 더 강하게 저항한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역설이다. 맞아요. 역설이에요. 이성적으로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무의식은 더 강하게 원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생각나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요. 이게 중년 여성의 무의식이 더 취약한 세 번째 이유예요. 자, 정리할게요. 무의식 점유란 그 여자의 의식 아래 잠겨있는 95%의 당신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중년 여성은 오랫동안 억눌려온 무의식 때문에 이 점 위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어떻게 그 무의식을 점유하냐고요? 그게 바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무의식을 점유하는 트릭 5가지. 여자를 마음대로 꼬시는 남자들이 알고 있는 그것. 지금부터 하나씩 까발려 드릴게요. 무의식을 점유하는 트릭 5가지. 여자를 마음대로 꼬시는 남자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쓰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하나씩 들으시면서 아, 저 남자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첫 번째 트릭. 미완성의 법칙.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무의식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완성하려고 끊임없이 작동한다. 끝나지 않은 것은 잊히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완성된 것은 뇌가 파일을 닫아요. 끝났으니까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완성되지 않은 것은 뇌가 파일을 닫지 못해요. 계속 열려 있어요. 계속 처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드라마로 예를 들어볼게요. 드라마가 딱 클라이맥스에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가 기다려져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완성이 안 됐거든요. 뇌가 그걸 계속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연애도 똑같아요. 당신이 항상 대화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서 할 말 다 하고 연락해서 할 말 다 하고 감정 다 표현하고 그러면 그 여자 뇌는 파일을 닫아요. 끝났으니까요. 더 이상 당신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당신이 대화를 완성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 뇌가 파일을 닫지 못해요. 계속 처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대화를 흥미로운 순간에 끊는 거예요. 만남을 아쉬운 순간에 끝내는 거예요.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화가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자가 완전히 빠져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에 얘기해.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아쉬워요. 더 있고 싶었는데. 그 얘기 더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도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져요. 이게 미완성의 법칙이에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남자가 항상 이야기를 중간에 끊었대요. 재밌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 가봐야 해 하고 끊고, 문자 하다가도 중간에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처음엔 왜 이러지 싶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대요. 그 끊긴 대화가 계속 생각났대요. 다음엔 뭐라고 할까? 다음엔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났대요. 이게 첫 번째 트릭이에요. 대화를 완성시키지 마세요. 만남을 아쉬운 순간에 끝내세요. 그러면 그 여자 무의식이 당신을 완성시키려고 계속 작동해요. 두 번째 트릭. 감각 심기. 이게 가장 강력한 트릭이에요.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의식은 논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감각으로 작동한다. 특정 감각이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무슨 말이냐고요? 냄새, 목소리, 촉감. 이런 감각들이 무의식 깊숙이 박혀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감각을 다시 느끼면 그 감정이 자동으로 살아나요. 향수 맡고 옛날 사람 생각난 적 있으세요? 특정 노래 듣고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난 적 있으세요? 그게 감각이 무의식을 건드린 거예요. 연애에 적용하면 이래요. 당신만의 감각을 심는 거예요. 향수를 일관되게 써요. 항상 같은 향수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어디서 그 향수 냄새를 맡으면 자동으로 당신이 생각나요. 마트에서, 길에서, 카페에서 그 냄새가 나는 순간 당신이 떠올라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통화할 때 목소리 톤을 의식하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그 여자 무의식에 박혀요. 그 여자가 비슷한 목소리를 들으면 당신이 생각나요. 촉감도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하거나 어깨를 살짝 터치하거나 그 촉감이 무의식에 각인돼요. 나중에 그 여자가 그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찾게 돼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정말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만나는 남자가 특정 향수를 썼대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 향수 냄새가 났대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대요. 그 남자가 너무 강렬하게 생각났대요. 그 남자랑 있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대요. 그 냄새 하나로요. 이게 감각 심기예요.
당신만의 감각을 만드세요. 향수, 목소리, 촉감. 이 세 가지가 가장 강력해요. 그 감각이 그 여자 무의식에 박히면 당신이 없는 순간에도 당신이 떠올라요. 세 번째 트릭. 예측 불가능성으로 무의식 작동시키기.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의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작동한다. 파악할 수 없는 존재는 무의식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뇌가 분류하고 파일을 닫아요. 파악이 됐으니까요. 더 이상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뇌가 계속 처리하려고 해요.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당신이 항상 예측 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 뇌가 당신을 파악해요. 이 남자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거야. 파일을 닫아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당신이 예측 불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 뇌가 당신을 파악하려고 계속 작동해요. 이 남자는 왜 이러지?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다음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계속 처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패턴을 깨는 거예요. 어제는 달달하게 대했어요. 오늘은 무뚝뚝하게 대하는 거예요. 평소엔 연락이 뜸해요. 그런데 갑자기 장문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만날 때는 완전히 집중해서 대하다가 어떤 날은 좀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무의식이 당신을 파악하려고 계속 작동해요. 하루 종일요. 자기도 모르게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남자가 도통 종잡을 수가 없었대요. 어떤 날은 엄청 다정하게 대하는데 어떤 날은 좀 차갑게 대하고 어떤 날은 장문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떤 날은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고 그게 너무 궁금했대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 궁금증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 남자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났대요. 이게 세 번째 트릭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남자가 되세요. 그러면 그 여자 무의식이 당신을 파악하려고 하루 종일 작동해요. 네 번째 트릭. 감정 낙인 찍기. 이게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이에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의식은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사건이 만들어낸 감정을 기억한다. 강렬한 감정과 함께한 경험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들으셨어요? 사건이 아니라 감정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있었던 일들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안 나도 그때 느꼈던 감정은 기억나잖아요. 그게 무의식이 감정을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연애에 적용하면 이래요. 그 여자가 당신과 함께할 때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감정이 당신과 연결되면 나중에 비슷한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당신이 생각나요. 어떻게 하냐고요? 첫 만남을 특별하게 만드세요. 평범한 커피숍에서 평범하게 만나면 평범하게 기억돼요. 근데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면 그 감정이 강렬하게 기억돼요. 말 한마디로도 감정 낙인을 찍을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웃는 모습이 정말 특별하다. 당신이랑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요. 근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해야 해요. 그러면 그 감정이 훨씬 더 강렬하게 각인돼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남자가 헤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대요. 근데 그 말이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났대요. 그 남자 얼굴이 그 말을 하던 표정이 계속 떠올랐대요. 그날 이후 그 남자가 하루 종일 생각났대요. 이게 감정 낙인이에요. 강렬한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남자가 되세요. 그 감정이 당신의 낙인이 되면 그 여자는 어디서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당신이 생각나요. 다섯 번째 트릭. 결핍 자극하기.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트릭이에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가진 것보다 잃은 것을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 부재는 존재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 부재가 존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고요? 당신이 항상 있으면 당신의 존재가 당연해져요. 공기처럼요. 공기가 있을 때는 공기를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공기가 없어지면 바로 인식해요. 당신도 똑같아요. 항상 있으면 당연해요.
근데 갑자기 없어지면 그 여자 무의식이 당신을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전략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 자주 연락하다가 갑자기 며칠 조용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다가 갑자기 바빠지는 거예요. 항상 빠르게 답장하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무의식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을 찾기 시작해요. 왜 연락이 없지? 무슨 일 있나?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건가?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하루 종일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완전히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여자가 포기해요. 전략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때는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주 연락하던 남자가 갑자기 3일 동안 연락이 없었대요.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대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상하게 그 남자 생각이 계속 났대요. 무슨 일 있나? 나한테 관심 없어진 건가? 다른 여자 생긴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대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연락이 왔대요. 그 순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대요. 심장이 뛰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남자한테 더 빠져들었대요. 이게 결핍 자극이에요. 부재가 존재보다 강해요. 전략적으로 사라지세요. 그러면 그 여자 무의식이 당신을 찾기 시작해요. 자, 5가지 트릭 정리할게요. 첫 번째, 미완성의 법칙. 대화를 완성시키지 마세요. 아쉬운 순간에 끊으세요. 두 번째, 감각 심기. 당신만의 향수, 목소리, 촉감을 무의식에 각인시키세요. 세 번째, 예측 불가능성. 패턴을 깨세요. 무의식이 당신을 파악하려고 계속 작동하게 만드세요. 네 번째, 감정 낙인 찍기. 강렬한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남자가 되세요. 다섯 번째, 결핍 자극하기. 전략적으로 사라지세요. 부재가 존재보다 강해요. 이 5가지가 여자를 마음대로 꼬시는 남자들이 알고 있는 무의식 점유의 트릭이에요. 자신감이 넘치는 그 남자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쓰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당신도 달라져요. 거절당할까봐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그 여자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거든요.